4월 8일 월요일 똑딱이 주식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났죠. 금요일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했습니다만은 오늘 코스닥은 장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락을 해서 장 마감까지 약세를 이어가다가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몇몇 대형주 중심의 방어였기 때문에 매매 체감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그리고 조종후 기술적 반등을 보인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홀딩스, LG노텍 등 몇 개 대형주 반등으로 지수상으로는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기관의 매물로 윗꼬리를 단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로 주가는 어느 정도는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까지도 추가 매수하면서 앞에서부터 계속 연속적인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그 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도 이만한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위로는 계속 매물 공방을 받는 모습, 오늘 또 윗꼬리 음봉인데요. 이런 모습은 좀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는 좀 매물 수하를 거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 눌림이 나타나면 다시 또 대반등한다거나 이러한 식의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일단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기술적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제 조정 후 기술적 반등이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 1분기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의 경우 인센티브가 증가했고요. 또 판매 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북미 지역의 믹스 개선하고 원가 개선 등으로 인해서 손익에는 일단 뭐 긍정적인 영향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나 판매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지금의 기술적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LG노텍도 오늘 모처럼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기상 악화 시에 탐지 거리가 기존의 3배에 달하는 고성능 라이다 개발 소식이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뭐가 있었냐면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8월에 공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반등 시도가 나타나서 이와 맞물려서 LG노텍도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와 같은 로보택시를 8월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판매 감소로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좀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네요. 아무튼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는 일단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체감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월 21일이었죠. 3월 21일에 만든 요 상승갭,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1일에 만든 바로 요 초록색선 구간의 요 상승갭, 요거를 지금 메우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 요 하단까지 완전히 메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다 메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전히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아울러서 아직 지수가 5일 이평선 아래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확인 구간 유지로 봐야 된다. 이 말씀도 여전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제법 밀렸죠. 처음에는 에코프로가 하락하면서 2차전지 흐름 악화로 코스닥 지수가 밀렸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은 좀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밀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에코프로가 밀리면서 2차전지로 지수가 밀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비엠, 완성차 기업 포드 배터리 기업 에스온과 북미 지역에 건립하기로 한 공장의 양산 시점이 미뤄졌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배터리 원재료인 양극재 생산 속도도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코프로비엠이 북미 공장 자금 집행을 늦춘 것은 전기차 캐즘 현상의 여파로 즉 전기차 캐즘이라는 것은 대중화 직전의 수요 침체 현상입니다. 이 여파로 풀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말이죠.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후로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바이오가 또 이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또 추가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삼천당 제약,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오스코텍,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또 세 번째로 반도체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반도체 쪽에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어서 바이오가 밀리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던 반도체가 이번에는 매물로 또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PSK 홀딩스. 오늘 좀 이 종목이 좀 제법 밀렸고요. 그 다음에 테스도 상승했다가 장대 연봉으로 끝나버렸죠. 결국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면서 장대 연봉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입니다. 위로 추가 상승하다가 매물을 급작스럽게 맞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8% 가까이 올랐거든요. 8% 가까이 이렇게 8% 가까이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또 매물이 나오면서 윗골이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추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또 갑자기 추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되밀리는 현상이 많았죠. 유진테크도 오늘 5%대 추가 상승을 보이다가 뭐 거의 보합선으로 밀리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동진세미캠도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되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은 플러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2차 전지 바이오에 이어서 또 이쪽이 밀리면서 하락 마감되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어요. 반도체가 밀릴 때는 일부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미래나노텍, 뭐 코스모신 소재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약간 진입을 또 시도하는 그거는 흐름의 변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또 밀리다가 마이너스권에서 위로 상승으로 또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가 밀리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일부 순환매 성격으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뭐 어떤 지수상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어떤 시세의 변화였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네요. 오늘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60일 이평선이죠. 60일 이평선 약간 아래에서 마감됐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855에서 863포인트 이 범위권 역할을 이번 주에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오늘 860 마감인데요. 이 855, 863포인트 이 범위권으로 들어왔죠. 자, 이 영역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일장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코스피도 그렇지만요. 코스닥 역시 5일 이평선 회복까지는 조정 구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초반부터 지난주 화요일장부터 화요일 방송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회복이 될 때까지는 조정 구간이니까 이를 염두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를 몇 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장인도 지난주 초반부터 이를 염두해서 매수보다는 물량 축소로 임해왔고요. 다시 이제는 향후 타이밍 기회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이런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의 이러한 반등 시도 반전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이제 단기 조정이 깊거나 또는 주가가 5일 이평선과 이격이 커지면서 조정이 나타난 종목. 이격이 커졌다는 것은 주가하고 5일 이동평균선하고 간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주가가 뚝 떨어진 경우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선별적인 저가 매수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다만 바이오 섹터 역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매수를 하더라도 아직은 초단기나 단기 마인드로 임해야 되고요. 자, 오늘 좀 오를 듯 하다가 밀렸던 반도체의 경우는 오늘 하락으로 기세가 조금 약화된 상황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기세가 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매물 소화 구간이 완성되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주거나 엔비디아의 매물 소화 구간이 완성되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주거나 또는 자체적인 호재성 이슈가 출현되기를 좀 기다려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일진일퇴의 매물 공방이 잦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자, 5일 이동평균선 아래 음선이죠, 아직.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아직 5일 이동평균선 아래 음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이 5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서는 그러한 주가의 회복이 나타나야 AI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 개선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엔비디아가 매물 소화를 완성하고 다시 움직이는 타이밍, 또 하나는 자체적인 호재성 이슈가 출현되는 경우,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주가가 5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서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만 AI 반도체나 반도체 쪽에 어떤 분위기가 다시 또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염두하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오늘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ICD 이게 좀 강했죠. 그리고 FNS테크하고 이렇게 두 종목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FNS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또 상한가 깨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온 그런 모습에서 오늘 14%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ICD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선두기업인 앱솔릭스의 파트너사 등록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외에 SKC 이러한 종목이 아직 살아있는 패턴입니다. 요거 자회사 관련 유리기판 모멘텀 제가 앞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SKC가 아직 살아있는 패턴이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은 많이 오르다가 위로 매물을 받은 모습이죠. 제가 많이 오른 종목 추격은 피하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후에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종목 추격은 피하면서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흐름이 어려웠는데요. 모두 힘들 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